어제 여당이 민주당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통 중에 일본 통인 삼선의 강창일 의원이 일본에 대한 비판 내용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성토를 여당 의원이 꺼냈는데요. 당대표가 두 번씩이나 하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아베 정권은 좀 이 감각을 치중합니다. 정치 요인을 경제 이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너희들 일본한테 갖고 보면 안 된다 이게. 산 놈이 있으면 다른 놈이 있고 다른 놈이 있으면 다른 놈이 있는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치중한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정치 원칙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언제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네가 하나만. 자, 지금 이해찬 대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대표 앞에서 일본통 강창일 의원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뭐 민주당이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렇게 X를 두 번이나 표정을 찡그리면서 막아서자 지금 이인영 원내도 몸을 앞으로 좀 깜짝 놀라면서 나오는 모습. 그 사회자가 결국 강창일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일본통 강 의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결국 내려왔어요. 얼마나 대략 난감이었을까 싶어요.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은 팀의 감독이 지금 저렇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야구 감독이 사인해 주는 줄 알았어요. 번트 쳐라. 처음에는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손을 내리다가 이제 못 보는 것 같으니까 위로 올려서 확실하게 X자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줘서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전에 일본의 아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리더라면 자신의 감정 통제를 해야 하고 냉철한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옳은 소리 하는 분에게 저렇게 손동작으로 그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부분, 저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처음에 밑에 이렇게 내렸다가 위로 올리잖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저거는 조금 이제 표정도 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만해 보일 수 있고 조금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몸동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시는 분이 좀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정장은 어떻습니까? 강창일 의원이 사실은 뭐 못할 말이나 막말을 하면 당대표가 이렇게 X를 하는 것이 또 이해가 되는데, 강 의원 발언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 보복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언론에서 충분히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네, 여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보시다시피 의원총회를 할 때는 발언대가 있고 제일 앞줄에 당 지도부가 앉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이제 같은 당끼리 하니까 같은 당 안에 쓴소리를 하는 거를 너 한번 얘기해봐 이러고 딱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회는 보면은 제일 뒷줄에 당 지도부가 앉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서 다른 당하고 대응을 잘 하는지, 그리고 누가 드나드는지 막구에서 딱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김희정 잘하고 있어. 뭐 네, 그러니까 그 막구에서 이렇게 딱 있고 오히려 제일 앞에 나가서 니네들끼리 싸워봐.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거거든요. 자유롭게 앉는 분위기가 아니고, 의원총회 때는 누가 여기 앉고 이름표 붙여주지 않아도 그게 구조화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어느 정도로 경직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말씀하신 강창일 의원님하고 이해찬 대표님이 동갑이세요. 동갑이다. 네, 둘이. 두 분 다 52년생, 이제 한국 나이로 70. 그러니까 나이로도 특별히 강창일 의원님이 저런 코치 받을 연세가 아니세요. 강 의원도 사실은 3선이면 상당히 오래된. 사선이고요. 4선이고요. 예, 17대부터 20대까지 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선 넘어서면 이미 중진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보통 중진들은 발언을 많이 하지 않는데, 중진께서 저렇게 발언을 하고자 나올 때는 뭔가 큰 사태가 터져서 좀 경청해야 되는 분위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중진이 등판했는데. 네.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은
또 모 대학 일본학과 교수도 하셨고요. 또 한일 의원 연맹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민주당 안에서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이해찬 대표님을 저렇게 X하면 주목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할 정도다. 그러면 카메라 없는 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이제 당내 민주화나 소위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이 아예 묵살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친일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뭐 너무 우리 국가에 저해되는 발언을 했으면 또 막아야죠. 그런 게 아닌데 저렇게 한 건 잘못된 거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쪽지를 이렇게 보내거나 사회자가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지금 뭐 발언 신청자가 많으니 조금 있다 발언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대놓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뭐 이찬 총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자유롭군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실제로 보면 X 표현을 한 이유는 사실은 언론이 그 강창희 의원이 일본에 대한 비판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담지 않고 그 다음 할 얘기를 따서 우리 정부 비판한 것만 가지고 보도할 것을 미리 우려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다. 아무래도 또 여당의 공개로 대표니까. 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언론에 우리 정부 공격당하는 빌미를 강창희 의원이 제공되면 안 되겠다라는 높아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또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와 민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사태 앞에서는 우리 국익만 있는 거지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뭐 보수와 진보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아베 발언을 지지하는 듯이 또는 아베 발언이 맞다는 듯이 활용하면서 자기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다 기록으로 남아요. 나중에 다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신뢰 훼손을 들고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의 근거로 배경으로 그럼 그 신뢰 훼손이 무엇이냐? 강제징용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징용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 그리고 또 그 후에 집행 관련해서 왜 우리나라 행정부가 막아주지 않느냐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상권 분립이에요. 어떻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합니까? 개입한 적이 있네요.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혹시 과거 정권에서 재판을 길게 끌고 또 과거 정권에서 뭔가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베의 전략에 과연 우리 청와대가 대책을 갖고 발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 의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